안녕하세요, 컴퓨터맨입니다. 오늘 영상은 최근 조립한 AMD 라이젠 7 3700X 컴퓨터의 조립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립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주요 부품들, CPU, 메모리, 메인보드, SSD, 그래픽카드 등이 준비되었습니다. 저는 4K 동영상 편집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사양의 부품들로 구성했는데, 이 부품들로 구성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립 PC의 껍데기가 될 케이스와 전원을 공급할 파워 서플라이는 기존에 사용하던 부품들을 재사용했습니다. 컴퓨터 조립을 위한 부품 개봉은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저는 먼저 메인보드 박스를 열고 메인보드를 대충 살펴본 뒤 백패널 커버부터 꺼냅니다. 이번에 사용한 X570 칩셋 메인보드는 큼직한 방열판들이 달려있어서인지 꽤 묵직했는데, 메인보드 아래쪽에 골판지 한 겹을 더 걷어내자 매뉴얼과 케이블을 비롯한 나머지 부품들이 보입니다. 이 중 백패널 부품을 먼저 집어들고 컴퓨터 케이스에 미리 장착해 둡니다. 케이스 커버와 중간 지지대를 모두 풀어내고 케이스 뒤쪽에 백패널 커버를 장착합니다. 백패널 커버 장착 시에는 케이스 안에서 바깥 방향으로 백패널 커버의 테두리와 케이스의 구멍을 잘 맞춘 뒤 백패널 커버를 꾹꾹 눌러 커버 사방의 돌기들이 딸깍 소리를 낼 때까지 끼워주면 됩니다. 백패널 커버를 끼운 뒤에는 케이스의 모서리와 반듯하게 맞아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만일 백패널 커버가 반듯하지 않고 삐뚤어지게 끼워져 있다거나 커버 일부는 케이스 안쪽 방향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정확히 끼워지지 않은 것이니 백패널 커버를 다시 빼서 자리를 맞춘 뒤 끼워줍니다. 컴퓨터 케이스 바닥면에는 메인보드 나사구멍 위치에 맞춰 4-5mm 높이의 나사들이 끼워져 있습니다. 스페이서라고 불리는 이 나사는 컴퓨터 케이스와 메인보드 사이에 공간을 확보해 준다는 뜻에서 붙은 이름입니다. 이 스페이서는 케이스 구입 시 기본 장착되어 있지만 ATX나 마이크로 ATX 등 메인보드 크기에 따라 위치가 달라지고, 같은 사이즈의 메인보드라도 스페이서 위치가 살짝 다른 경우도 있으니 메인보드를 가조립한다는 기분으로 케이스에 대보면서 케이스의 스페이서 위치와 메인보드 구멍의 위치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봅니다. 메인보드 모서리 부분의 구멍은 플라스틱 핀 형태의 지지대를 장착했습니다. 저는 기존 케이스를 사용하다 보니 스페이서 한두 개가 빠져 있어 추가로 장착했습니다. 저는 메인보드를 컴퓨터에 장착하기 전에 CPU와 메모리 정도의 부품을 먼저 장착합니다. 일단 메인보드의 CPU 장착 시 주목해야 할 부분이 CPU의 방향입니다. CPU 소켓 한쪽 모서리에는 삼각형 기준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CPU의 플라스틱 포장을 풀고 CPU 모서리를 잡은 뒤 CPU 핀이 보이는 바닥면을 살펴보면 역시 모서리의 삼각형 기준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CPU와 CPU 소켓의 기준점을 맞춰 메인보드에 장착하면 됩니다. CPU 소켓의 레버를 들어올린 뒤 CPU를 CPU 소켓에 살짝 내려놓고 레버를 눌러 잠그면 됩니다. CPU 소켓의 정품 쿨러를 고정할 때는 CPU 쿨러 고정 걸쇠를 소켓 옆 플라스틱 돌기에 걸고 반대쪽 고정 걸쇠도 눌러 걸어준 뒤 CPU 쿨러 고정 레버를 눌러 잠그면 됩니다. 인텔 CPU 쿨러의 경우 금속 고정 클립이 아닌 네 방향의 고정 핀을 거는 방식으로 여기서 살펴보고 있는 것과는 방법이 좀 다른데, 인텔 CPU 쿨러 고정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지렛대 방식의 AMD CPU 쿨러 고정은 생각보다 힘을 꽤 주어야 했는데
레버를 돌리면서 플라스틱 레버가 부러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세게 눌러야 했습니다. CPU 쿨러를 고정한 뒤에는 CPU 쿨러 전원 커넥터를 메인보드의 CPU 팬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AMD Ryzen 7 3700X의 정품 쿨러에는 CPU 쿨러 전원 이외에도 쿨러의 LED 색상 조절 케이블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저는 내부 LED 조명은 딱히 신경 쓰지 않는 터라 별도의 LED 케이블을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메모리를 설치할 차례입니다. 저는 32기가 메모리 모듈 2개를 사용할 예정인데 메인보드에는 4개의 메모리 슬롯이 있습니다. 메인보드 매뉴얼을 보면 2개의 메모리를 장착할 때는 A2와 B2에 먼저 꽂으라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에 적힌 대로 위에서부터 두 번째, 네 번째 슬롯에 메모리를 꽂아줍니다. 메모리를 꽂기 전 메모리 슬롯 옆면의 잠금 레버를 옆으로 젖혀 푼 뒤에 메모리 중간에 깎인 부분과 메모리 슬롯의 키가 일치하는 방향으로 슬롯에 올려놓은 뒤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메모리 양쪽을 눌러 끼우면 됩니다. 이제 CPU와 메모리를 장착한 메인보드를 케이스에 장착할 차례입니다. 메인보드를 방향에 맞춰 케이스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습니다. 메인보드의 방향은 뒤쪽 입 출력 포트가 케이스 뒤쪽에서 보이도록 잡아주면 됩니다. 이제 메인보드를 나사로 고정하기 전 백패널 쪽을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백패널에 붙은 금속 핀들이 메인보드 입 출력 포트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 메인보드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포트와 HDMI 포트 쪽으로 파고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상태로 메인보드를 나사로 고정할 경우 커넥터를 제대로 꽂을 수 없을 뿐더러 자칫 금속 핀이 메인보드에 합선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포트 위쪽으로 빼주어야 합니다. 백패널에 핀을 집어넣을 때는 메인보드를 케이스에서 분리하거나 살짝 안쪽으로 들어 옮긴 뒤 핀셋이나 일자 드라이버 등을 이용해 핀을 위로 들어 올려주면 됩니다. 백패널의 핀을 정확히 처리했으면 케이스에 메인보드를 고정하면 됩니다. 나사는 지나치게 꽉 조이지 말고 적당한 힘으로 드라이버가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만 살짝 고정해주면 됩니다. 이 메인보드는 2개의 NVMe 슬롯이 있는데 저는 이 중 하나에만 NVMe SSD를 장착했습니다. NVMe 슬롯에 SSD를 꽂을 때는 30도 정도 비스듬하게 슬롯에 밀어 넣은 뒤 메인보드에 밀착시키고 나사를 조여주면 됩니다. 제가 사용한 케이스는 요즘 기준으로 보면 그리 크지 않지만 안쪽에 5.25인치, 3.5인치 드라이브 베이가 짜임새 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요 데이터는 모두 외장 하드디스크에 백업하고 있지만 나스에서 사용하던 3.5인치 하드디스크 2대를 장착하기 위해 드라이브 베이를 분리했습니다. (2.5인치) SSD를 3.5인치 베이에 고정할 때는 2.5인치 가이드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 케이스의 경우 드라이브 베이 안쪽에 전면 쿨러를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쿨러를 장착할 때는 쿨러 상단에 표시되어 있는 바람 방향을 확인하고 흡기, 배기 용도에 따라 방향을 바꿔 고정해야 합니다. 케이스에서 메인보드로 연결하는 커넥터는 파워 및 리셋 스위치, 그리고 파워와 하드디스크 LED 등이 있습니다. 이 중 LED류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고 극성을 바꿔 끼우면 불이 들어오지 않으니 메인보드 매뉴얼을 통해 LED 커넥터 위치 및 극성을 확인하고 연결합니다. 컴퓨터를 켤 때 삑 소리를 내는 부저 스피커도 메인보드에서 위치를 확인한 뒤 끼워줍니다. 케이스 스위치와 LED 커넥터는 매우 작은 데다 케이스 구석에 자리 잡고 있어 정확한 위치를 찾아 끼우기가 좀 번거로운데 메인보드를 케이스에 고정하기 전에 미리 커넥터들을 끼워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케이스의 전면 오디오 커넥터는 메인보드의 오디오 단자에,
케이스의 냉각 팬들은 팬 커넥터를 찾아 끼워줍니다. 저는 케이스 앞쪽에 2개, 뒤쪽에 2개, 총 4개의 팬을 설치했습니다. 이 카드는 싱크패드 P50 노트북에서 사용했던 AC8260 무선 랜 카드입니다. 에즈락 팬텀 게이밍 4 메인보드에는 M22309 고객의 무선 랜 카드 장착용 슬롯이 마련되어 있고, 저는 AC8260 랜 카드의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 무선 랜 카드도 장착했습니다. M.2 장치의 설치 방법은 역시 슬롯에 30도 정도 비스듬하게 꽂은 뒤 메인보드에 눌러 나사를 고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M.2 와이파이 카드에는 안테나를 장착해야 하는데, 이 안테나 부품은 AC9260 랜카드를 구입할 때 딸려온 것입니다. 무선 랜카드의 안테나 단자는 크기가 매우 작아 핀셋을 이용해 단자의 위치를 잘 맞춘 뒤 꾹 눌러 꽂으면 되는데, 위치를 잘 맞추지 않은 상태에서 눌러 꽂다가 단자를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스럽게 작업해야 합니다. 그 다음 SATA 하드디스크와 SSD, 광학 디스크의 SATA 단자와 메인보드 SATA 단자를 연결합니다. 먼저 저장 장치의 SATA 단자에 케이블을 연결하고 반대쪽 커넥터를 메인보드 SATA 단자에 연결하면 됩니다. 제가 사용한 메인보드는 총 8개의 SATA 단자가 있으며 1번부터 8번까지 번호가 붙어 있지만, 레이드 기능을 이용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SATA 포트 번호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이 커넥터를 연결하면 됩니다. 다만 일부 메인보드의 경우 메인보드의 NVMe 단자를 사용할 경우 특정 번호의 SATA 포트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NVMe 단자를 이용할 예정이라면 SATA 단자와 겹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픽 카드를 장착하려는데 앞쪽 3.5인치 드라이브 베이와 간격이 매우 좁아 여러모로 불편합니다. 이처럼 그래픽 카드와 케이스에 여유 공간이 없어 간섭이 생길 수 있는데, 제 케이스는 오래된 제품이지만 3.5인치 베이를 필요에 따라 탈착해 추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만일 케이스를 새로 구입하시는 분이라면 사용할 그래픽카드의 길이와 케이스에 장착 가능한 그래픽카드 길이를 꼭 확인할 것을 권합니다. 이 상황에서 일단 저는 그래픽카드를 내려놓고 파워 서플라이를 먼저 장착했습니다. 파워 서플라이는 연결된 케이블이 다른 부품들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케이스의 자리를 잡은 뒤 케이스에 뚫려있는 나사구멍에 맞춰 파워 서플라이를 고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파워를 설치한 후에는 저장 장치의 전원 커넥터도 연결합니다. 가운데 3.5인치 베이를 제거하면서 베이에 달았던 2.5인치 SSD를 5.25인치 베이로 옮겼습니다. 이제 큼직한 그래픽카드를 꽂기 전 메인보드에 전원 케이블을 연결했습니다. 일단 가장 큰 24핀 파워 커넥터를 꽂고 CPU 소켓 근처에 있는 8핀 보조 전원 커넥터를 꽂았습니다. 메인보드 24핀과 8핀 커넥터는 메인보드의 단자와 방향이 다르면 꽂히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커넥터와 메인보드의 단자 걸쇠 방향만 맞추면 쉽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픽카드를 PCI 익스프레스 슬롯에 꽂는데, 케이스에 처음 그래픽카드를 꽂을 때는 그래픽카드 금속 가이드 아랫부분이 케이스에 걸려 잘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그래픽카드 금속 가이드 하단부를 살짝 밀어주면 케이스에 딱 맞게 물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에 보조 전원 커넥터를 꽂아줍니다. 그래픽카드의 소비 전력에 따라 6핀이나 8핀 혹은 2개의 보조 전원 커넥터를 연결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 GTX 1660 Ti 그래픽카드는 8핀 커넥터 하나만 꽂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조립이 거의 완료되었고 떼어놓았던 가로바를 다시 설치했습니다. 작은 케이스에 부품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꽤 복잡해 보입니다. 조립을 완료하고 보니 에즈락 X570 팬텀 게이밍4의 작은 단점들이 눈에 띄는데요. 일단 AMD 쿨러와 그래픽카드 슬롯이 매우 가깝게 붙어 있어 그래픽카드 탈착 레버를 누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손을 길게 뻗어 그래픽카드와 CPU 쿨러 사이에 집어넣고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레버를 더듬거리며 찾아 눌러야 그래픽카드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1번 NVMe 슬롯이 그래픽카드 아래쪽에 정확히 자리 잡게 되는데, 조만간 NVMe SSD를 다시 분리해서 위치를 옮겨줘야겠습니다. 얼추 조립이 완료되었다면 전원 케이블과 모니터,
키보드 등 최소한의 케이블만 연결한 뒤 전원을 켜서 점검을 해봅니다. 전원을 켰을 때 화면이 아예 들어오지 않거나 비프음만 삑삑거리는 등 정상적으로 켜지지 않는 경우라면 그래픽카드나 메모리를 잘못 끼웠거나 전원 커넥터들을 정상 연결하지 않은 경우로 전원을 차단한 뒤 부품들의 장착 상태를 하나씩 점검해야 합니다. 화면이 정상적으로 켜지면 일단 CPU 클럭과 메모리 용량이 정상적으로 표시되는지 확인한 뒤 F2키나 델 키를 눌러 바이오스 설정으로 진입해 봅니다. 저장 장치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데 저는 처음 전원 넣었을 때 NVMe SSD가 인식되지 않아 NVMe SSD를 분리했다가 다시 장착하는 수고를 겪었습니다. 아울러 설치한 쿨러들이 정상 작동하는지 정도만 확인한 뒤 전원을 끄고 조립을 마무리합니다. 두껍게 뭉쳐있는 전원 케이블을 최대한 분산시켜 정리를 했고 자리를 잡기 어려운 극히 일부의 전원 케이블만 케이블 타일을 이용해 고정했습니다. 조립 완료 후 컴퓨터 커버를 닫고 나사를 조이는 것으로 조립을 마무리했습니다. 평소 PC를 조립하는 과정은 레고를 조립하듯 각 부품들을 정해진 위치에 정해진 방법으로 끼우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곤 합니다. 이 말은 PC 조립 과정을 사실 그대로 표현한 것이긴 한데 물론 레고 조립 역시 좀 더 노하우가 쌓여야지 능숙하게 조립할 수 있듯 PC 조립 역시 어느 정도의 노하우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이 PC 조립 노하우를 습득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